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 뉴스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축구계의 핫한 소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해리 케인과 그의 애정하는 토트넘 핫스퍼와의 감동적인 작별을 평가해 볼 것입니다. 케인은 훈련장에서 작별의 순간을 놓치게 되었는데 토트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해리 케인의 떠남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6일 한국 시간 케인은 다음 주에 토트넘 동료들에게 개인적인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클럽 역대 최다 득점자인 그는 지난 여름 이적료 1억 2천만 유로 약 1,710억 원의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뮌헨 이적으로 인해 토트넘에서 280골을 넣은 케인의 화려한 커리어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름에 독일로 이적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토트넘에서 정들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토트넘과 뮌헨은 8월 10일 케인 이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케인은 다음 날 아침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팀 동료들과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토트넘에 요청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케인이 뮌헨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다른 클럽으로 입단을 앞둔 상황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더불어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에 안 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케인은 이탈리아와의 유로 2024 예선을 앞두고 다음 주 토트넘의 앤필드로 돌아올 것이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토요일부터 토트넘 기지에서 훈련할 예정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케인은 전 동료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토트넘 훈련장의 모든 구역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것이다. 다만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가 각자의 국가로 출국할 예정이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일군 스태프가 앤필드에 모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구단 지원 스태프들과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알렸다. 케인은 부인할 수 없는 토트넘 레전드다. 토트넘 유스에서 성장했고 4번의 임대 생활을 제외하고 긴 시간 몸담으며 맹활약을 펼쳤다. 공식전 430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278골 64도움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정립하며 토트넘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이적이 성사됐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던 뮌헨이 러브콜을 보냈고 줄다리기 끝에 뮌헨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다. 이적료는 기본 1억 유로 약 1,425억 원, 애드온 2천만 유로 약 285억 원이었다. 토트넘 동료, 스태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뮌헨으로 떠났던 케인이 약 2달이 흘러 돌아오게 됐다. A매치 기간인지라 많은 이들이 자리에 없어 아쉬움이 따르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정든 구단을 떠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 소식은 바이에른 뮌헨이 프랑스 출신 선수 제롬 보아탱의 영입을 취소한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보아탱은 이상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과 논란이 있어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뮌헨은 최근 보아탱 영입을 추진했으나 7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보아탱은 지난 2011년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2020-21 시즌까지 뮌헨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그는 뮌헨에서 뛰어난 패스 능력과 속도를 바탕으로 한 커버가 돋보이며 뮌헨의 트래블, 3관왕을 2차례나 함께한 선수 중 한 명이다. 보아탱은 지난 2021년 뮌헨을 떠나 프랑스 올림픽 리옹에 합류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이후 2022-23 시즌은 통으로 날리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 팀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비진의 보강이 필요한 뮌헨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뮌헨은 올 시즌 센터백을 김민재와 다옳 우파메카노, 마테이스 더 리흐트로 구성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과 우측 풀백으로 모두 기용할 수 있는 트레보 찰로바 영입도 노렸지만 실패했고 결국 3명의 선수로 전반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부상이었다. 리그와 DFB, 독일 축구연맹, 포칼컵,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뮌헨은 3명의 센터백이 모두 건강해야 제대로 된 로테이션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더 리흐트가 지난 보훔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으며 복구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더 부상을 당한다면 센터백 한 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뮌헨은 이러한 문제를 보아탱 영입으로 센터백 뎁스를 더해 해결할 계획이었다. 보아탱은 팀이 없는 자유계약 상태였기에 이적료도 들지 않는 영입이었다. 하지만 보아탱 영입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위기를 맞이했다. 보아탱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가 문제였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보아탱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결국 120만 유로, 약 17억 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올해 다시 재점화됐다. 외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아탱의 이전 재판 결과는 무효화됐다. 뮌헨 지역 고등법원에서 재판 과정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보아탱과 전 여자친구는 휴가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보아탱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아탱이 의도적으로 여성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보아탱을 기소했다. 일부 매체들은 뮌헨 법원이 발표한 성명문을 보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다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보아탱의 전 여자친구는 보아탱과 결별한 뒤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뮌헨과 토마스 투헬 감독이 당장 보아탱을 영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보아탱을 영입하고 그가 무죄라면 선수단의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지만 보아탱이 유죄로 밝혀진다면 구단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구단 내부 징계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 매체와 투헬 감독의 발언까지 엇갈리며 보아탱의 영입 여부는 구단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 결국 바이엘은 뮌헨이 7일 그의 입단 불가를 알렸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투헬 감독은 6일 보아탱 영입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데 그는 보아탱은 훈련을 잘했고 우리는 사실을 명확히 한 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식과 달리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오늘 오후 모든 관련자들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이를 명확히 할 것이다. 더 리흐트가 10월 A매치 이후 부상에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반면 독일 매체는 이미 뮌헨이 영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좋은 소식이 있다. 소식에 따르면 뮌헨은 보아탱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 더 리흐트의 부상으로 그는 뮌헨에 복귀를 하게 됐고 투헬은 그의 영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현재 진행 중인 보아탱의 법정 소송이 걸림돌이 됐다라며 보아탱 영입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보아탱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다. 그는 뮌헨을 설득하기 위해 며칠 동안 뮌헨에서 훈련했으며 에버턴의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라고 보아탱의 상황도 덧붙였다. 결국 신문 보도가 적중해 뮌헨이 그의 영입 가능성을 지웠다. 한편 뮌헨 팬들은 논란이 있는 보아탱의 영입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바바리안 풋볼은 해당 소식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보아탱 영입에 대한 항의 시위를 계획했던 뮌헨 강성 팬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 라고 팬들의 분위기도 언급했다. 결국 보아탱에 대해 무죄 추정 아닌가 라며 적극 옹호했던 투헬 감독만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